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톤도의 와와 매니저라고 합니다. 짧게 와 매니저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오늘 오톤도 처음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설계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방 그리기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시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오톤도를 사용하실 때 가볍게 렌더링 하기 좋은 것부터 일단 처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기 하셔서 여기 아파트 도면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서울만 치셔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설계, 아파트 설계를 들어가셔서 오톤도에서 가장 좀 강력하게 보고 있는 기능 중에서 하나인데요. 여기서 AI 템플릿이라는 곳에서 AI 템플릿 들어가시면 레이아웃 및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만 정하실 수도 있고 스타일과 천장 이렇게도 정하실 수 있고 레이아웃 및 스타일 들어가게 되시면 그래서 공간 선택이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공간을 선택해서 이제 AI로 가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마감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잠시만요. 제가 대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오래 걸리나 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도면 검색, 서울, AI 템플릿, 레이아웃 및 스타일 확인. 이렇게 되면 가구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레이아웃 편집해서 여기 있는 뭐 식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주방 설계를 바꾸거나 하시면서 레이아웃을 바꾸실 수 있고 이 레이아웃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고르시고 잘 매칭 눌러주시면 레이아웃이 덮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용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기업용 라이브러리 한국식 기업 라이브러리가 담아져 있고 아니면은 쿠버메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용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가구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가구와 사이를 쭉 보신 다음에 나 이거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그거를 선택해 주신 후에 적용하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던 모든 라이브러리가 원래 있던 레이아웃에 적용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요거 하나하나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에셋들에 대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을 배치해 줌으로써 좀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뭐 이렇게 이 가구가 싫어 하시면은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것도 다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딜리트 버튼이 아니고 여기 쓰레기통 버튼 혹은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숨김 버튼으로 인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통 버튼 아니면은 여기 있는 안 보이는 요거 숨기기 버튼 컨트롤 H인데요. 요거 숨기기 버튼 하시고 나중에 보이고 싶으시면 여기 눈에서 숨겨진 컨텐츠 나타내기 해서 다시 나타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템플릿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거 외에 이제 기초적인 설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새로 만들기 해서 도면 그리기 처음부터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 그리기 요거 네모난 거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벽 그리기 해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설계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방 그리기로 이렇게 설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도 바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아치벽이 있다면 여기서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아치벽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아치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적으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 뭐 특수기둥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천장까지 가는 벽을 세워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천장에서 천장을 이어주는 기둥을 사용하실 때 빔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연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가볍게 설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전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통과가 되는 그런 통로가 있을 때 배연 통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 기구부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을 나눠줄 수 있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3D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층을 혹시 만들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1층과 2층을 이렇게 여기다 계단을 만들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발코니를 만든다든지 뭐 그럴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완료해 주시면 바깥에 이렇게 잔디가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나 뭐 그런 거에서 사용하실 때 자주 이용하게 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파이프 월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면서 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어느 정도 돌출 부분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안쪽이 파이는 그런 돌출 부분이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고부 여기는 이렇게 벽이 뚫리는 문이 설치되지 않고 벽이 뚫리는 그런 계고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호 계고부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터가 아닌 중간서부터 계고부가 되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도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시는데 이렇게 도어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 도어를 바꾸실 때는 이 교체 버튼을 누르셔서 도어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돈도에는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여기서 원하시는 걸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도어를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원하시는 게 있으면 컨트롤 C만 누르셔도 이렇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문을 이렇게 설치해 주실 수 있고 여기는 일반 창, 뭐 더블 도어, 슬라이딩 도어, 통창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작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창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창호를 이제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이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AI 디자인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미리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소파를 두거나 아니면은 뭐 음, 라이팅, 뭐 조명을 미리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원하시는 조명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를 해뒀다가 AI 디자인에서 이 레이아웃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레이아웃에 맞춰서 가구를 알아서 배치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 라이브러리, 공용 라이브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용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감재부터 시작해서 타일, 바닥, 카페트, 페인팅, 벽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한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페인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원하는 이제 페인팅 색깔을 이제 색깔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바닥에 깔다거나 뭐 그런 타일 뭐 이런 게 있으면 타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요거를 클릭해서 클릭입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롭도 되는데 이제 클릭이 좀 더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닥 오목재 여기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뭐 벽지 같은 것도 있는데 벽지 같은 것도 클릭하고 벽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벽에다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기서 여기 하나만 바꾸고 싶어. 난 여기만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면은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영역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이 벽만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비스포크 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타일이 있는데 여기서 난 헤링본이나 뭐 그런 것도 적용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헤링본 잡아다가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뭐 여기 있는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타일 같은 거를 바꿔주시면 여기에 맞는 타일로 헤링본도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조명이나 뭐 가구, 탁상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고 홈데코가 많으니 여기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찾기 힘들다 하시면은 원하는 거 사진을 이미지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사진을 끌고 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침대 같은 걸 가져오시면 이거에 비슷한 침대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여기 베개가 두 개가 있고, 뭐, 이런 어두운 색상이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거랑 가장 비슷한 가구를 찾아주니까, 이렇게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용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거는, 이 가구의 재질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질 교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질 교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모델링에서 여기 바꾸고 싶어요 하면 이 부분 누르거나 이 부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재질을 누르셔도 돼요. 이 재질을 누르셔도 되는데 이 내가 바꾸고 싶은 재질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이 재질만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면 나는 여기에 있는 거를 이 뒤에 있는 걸 지금 패브릭 재질이죠. 이 패브릭 재질인데 이 패브릭 재질을 나는 가죽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가죽으로 가셔서 어떤 가죽이 좋을까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어, 저는 살짝 이런 오렌지 계열 가죽으로 바꾸고 싶어 하면 오렌지 계열 가죽을 눌러주시면 오렌지 계열 가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던 눌러주시면 가구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구를 바꿀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복사 기능이 있고 인스턴스 복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복사 기능을 하면 얘가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인스턴스 복사랑 뭐가 다르냐? 여기는 복사고 여기는 인스턴스 복사를 했어요. 여기 복사 기능에서. 근데 이 인스턴스 복사랑 복사 기능이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 또 제가 재질을 여기에서 교체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재질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재질이면 적용이 되는데 인스턴스 복사 같은 경우는 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 얘의 복사본의 인스턴스 복사가 되면은 얘는 하나의 개념인데 그냥 가구가 두 개로 나눠진 거고 얘랑 얘는 각각의 별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카페 테이블 같은 거에서 한 번에 바꿔보고 한 번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면은 인선수 복사로 해서 이제 복사를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는 근데 하나하나 바꿔보고 싶어 이러시면은 그냥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쭉쭉쭉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또 여기 공용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라이브러리에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기업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에서 기업 라이브러리 적용해 주시면 똑같이 공용 라이브러리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사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 공사라는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치업이나 뭔가 3D 프로그램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은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돌출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각형 또 이렇게 한 번 더 그어주고 이제 이렇게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스케치업 같은 기능이죠. 여기서 나는 돌출을 근데 여러 번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네모가 여러 개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돌출을 밀고 당기기를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있어요. 여기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한 200 정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200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200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딱 200, 2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모델링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본 공사를 통해서 뭐 천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삼각형 지붕을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 단독주택 만들 때 많이 사용되게 되시는 기능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게는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인셋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셋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자그마한 화분을 만들거나 조경 장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천장에다 붙여가지고 우물 천장을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둔 이제 기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삭제를 할 수 없으니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Shift 눌러서 여기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기 하셔가지고 자유조형 지우기 하면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도 이제 재질을 이렇게 각자 면에다가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브러쉬, 텍스처 브러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클릭, 정말 클릭 해주시면 요거를 쉽게 스포이드 기능처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설계형 라이브러리가 남았는데 음, 설계형 라이브러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주방을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음, 잠시만요. 네, 여기서 아파트 도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반포자이 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뭐 원하는 도면을 불러오게 되시고 네, 여기서 부엌을 제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형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주방하고 수납을 위한 그런 주방, 수납, 도어 및 창호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설계하고 싶으시면 뭐 공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공간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에서 부엌을 선택해 주신 후에 저에게 해주시게 되면은 부엌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하부장, 뭐 예를 들어서 서랍장 이렇게 두고 싱크장 이렇게 두고 요리장 이렇게 두고 이거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늘리고 줄일 수가 있고 상부장 이렇게 상부장 1D가 이렇게 올라가고 상부장 2D가 올라가고 또 2D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줄일 수도 있겠죠. 요거를 이게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O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문도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뭐 뭔가를 확인하거나 내부를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브러쉬 모양 보시면은 상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판 누르게 되시면 하부장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여기에서 자신이 뭐 물코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여기 물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재질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서 기업 라이브러리에 원하는 상판 재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상판 재질을 골라주시고 상판 두께를 선택해 주시고 생성 누르주게 되시면 이렇게 상판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편집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자유설계에서 이거 상판에 뭐 이렇게 모양을 조절하거나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자잘한 편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싱크장에서 싱크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싱크장을 클릭해 주신 후에 싱크대를 클릭해 주시면 싱크대 스타일을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싱크대 추가, 싱크대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싱크대 뭐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생성 눌러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싱크볼이 상판 상판에 아예 따내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나는 탑 탑도 탑 스타일 누르고 음, 원하시는 탑을 선택해 주시고 후드도 필요하면 후드도 넣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후드도 넣어 주시고 생성 눌러 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알아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공간 선택에서 전체 공간 나타내기 해주시면 이렇게 부엌이 간단하게 완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비었죠. 맞다. 걸레바지도 이렇게 걸레바지 선택해 주시면 하부장이 이렇게 알아서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스타일, 뭐 걸레바지 스타일 적용하셔서 원하시는 뭐 화이트로 저는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생성 눌러주시게 되시면 걸레바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딩 같은 경우에도 눌러주시면 서라운딩이 스타일, 서라운딩 재질 화이트 이렇게 해주셔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라운딩도 깔끔하게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 설계가 끝이 났고 여기서 저희가 렌더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렌더링 여기 위에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양을 누르게 되시면 렌더링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카메라 위치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 원하는 위치, 혹은 제가 뭐 이렇게 벽 뒤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카메라 자르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벽을 통과하면서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K 쪽이 지금 잠겨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으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으로 렌더링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8K로 뭐 파노라마도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어 및 바스 쪽에서 수납으로 넘어와서 수납도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을 여기다가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을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장이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배치를 해서 음, 설계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잠시만요. 지금 음, 음, 장이 잠깐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장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 스타일 교체, 뭐 재질을 바꿔줄 수도 있고 도어를 온, 오프 하셔가지고 도어를 생성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컨트롤 O 하면은 이렇게 열고 닫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어를 오프 할 수 있고 오프 해서 재질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두 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스타일 교체라는 곳에서 도어 재질을 바꾸실 수 있고 몸통 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 재질에서 내가 원하는 뭐 화이트나 아니면은 뭐 월넛이나 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바꾸실 수 있고 도어 재질을 바꾸시게 된다면 여기서 도어 재질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ON을 해주셔야지 보이게 된다는 거. 여기서 도어 재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부엌 서라운딩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엌 서라운딩 원하시는 거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재질 선택해 주시고 생성하게 되시면 여기서 서라운딩이 생성되고 아 나는 이 높이로 모자라겠어 그러면은 이제 높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높이를 뭐 300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300 위치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라운딩과 이제 수납 뭐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 여기서 나는 이렇게 두 개 설치하는 거 좀 귀찮아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슬라이딩 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와 세 개, 뭐 네 개 이렇게 3통, 4통 뭐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세트 장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배치를 해주셔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속성에서 뭐 온 하게 되시면 세 개가 동시에 뭐 도어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열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우측장, 좌측장, 중앙장, 우측장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장을 바꾼다거나 스타일을 변경한다거나 뭐 그렇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 가운데 장을 뭐 다르게 바꾸고 싶어 하시면 여기에서 뭐 낮은 T 선반장 뭐 이렇게 바꾼다 치면은 이렇게 바꾸면 낮은 T 선반장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를 수납도 이렇게 설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도어 및 창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어 및 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치만 하면 끝이라고 보면 돼서 뭐 도어 터닝 도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배치를 한다거나 어 배치를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O 누르면은 도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터닝 도어 뭐 속성 뭐 설정하거나 열림 방향이 우 열림이냐 좌 열림이냐 아니면은 사이 교체해서 뭔가 다른 걸 바꾸거나 아니면은
부분 교체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부분 교체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설계가 더 이상 뭐 알려드릴 게 거의 대부분 다 배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링을 한번 볼까요? 렌더링에서 이제 아까 전에 렌더링 했던 제가 한 몇 분 만에 만든 주방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는 렌더를 좀 세밀하게 하고 싶어 하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수동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동 조명 뭐 추가해 주시면 그래서 나는 자연 일광이나 아니면 현실적에서 모닝 라이트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명 무드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색 온도를 보신다고 보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모닝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휘게 나타나게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균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일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태양광이 조금 세게 들어오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일광을 저는 주로 선호를 하고요. 되게 자연일광이 가장 이쁘게 찍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일광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후지로 보게 됐을 때 이제 공간별로 자동으로 이렇게 조명을 세팅해 주게 되는데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명이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조명을 이렇게 배치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면은 이 조명들을 뭐 크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색 온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색 온도 여기 색 컬러로도 바꿀 수 있는데 색 온도로도 하실 수 있어요. 조명 관련된 쪽이면은 이 색 온도로 뭐 어느 K가 뭐 적당한 주광색이고 어느 형광색이고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하고 여기서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반사광을 조절한다거나 해서 조명의 속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햇빛 혹은 광원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내가 배치하고 싶은 조명들을 좀 뭐 포인트 라이트 아니면은 뭐 스포트 라이트 아니면은 패널 라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해서 이제 조명을 꾸미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뭐 요거 이 조명을 지운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여기다가 원형 라이트를 두고 싶어 하면 원형 라이트를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근데 이 조명을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조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시간 조명 추가 누르시게 되시면은 낮과 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을 저는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조명으로 오게 되시면 여기가 이제 렌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가 렌더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렌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늘려서 사용도 가능하시고 내가 포인트 위치를 바꾸면 여기도 렌더가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조명이 바뀌게 되고 나는 여기서 좀 더 뭐 변경을 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뭐 여기 있는 조명을 삭제해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원의 세기를 더 세게 해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조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 위치가 좋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템플릿 저장해 주시면 이대로 조명이 템플릿이 저장이 되고 그래서 렌더링 시행 바로 하시면 아까 그대로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렌더링은 아무래도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 시행하게 되시면 조명이 좀 더 반사각이나 뭐 그런 게 더 디테일하게 추가되면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은 더 퀄리티 있게 바뀌긴 하겠죠. 네, 그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부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멀리서 보는 아니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설계가 될 거예요라고 이제 보이시는 그런 부감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영상 제작 들어가시게 되면 카메라 노선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메라 노선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카메라를 이동 경로를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직선, 곡선, 수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선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직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카메라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영상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30초 이내로 폼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내로 영상이 제작돼야만 합니다. 이제 30초 이내로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서 이제 이동 속도도 여기도 매우 느린 스탠다드 빠른 매우 빠른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드를 정하셔서 원하는 앵글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서 렌즈 초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렌즈 초점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초점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초점이 딱 한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죠.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직선 말고도 다른 공간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은 그래서 뭐 저는 곡선을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곡선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고 곡선에서 이렇게 좀 곡선다운 이렇게 되는 여기에서 얘도 매우 빠른으로 설정해 주고 얘도 뭐 렌즈 초점 저도 한 번 더 설정해 보겠습니다. 렌즈 초점 여기 이 수납장 가운데에다 맞춰 주시고 이것도 클립 미리 보기를 하면 이 수납에 초점이 맞춰진 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초점도 설정 가능하고 시야도 이렇게 넓게 설정 가능하니 시야도 설정 가능하고 렌즈 높이도 설정 가능합니다. 뭐 렌즈가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뭐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곡선 형태의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렌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직선 7초와 곡선 6초 이게 연달아서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두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 총 길이가 이렇게 17초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난 이렇게 제작할게 이러면서 완료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렌더링이 진행하시게 되시면 영상이 진행이 되십니다. 그런데 난 이것도 너무 귀찮아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도 AI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디오 템플릿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비디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구를 소개하는 비디오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차곡차곡 적층되면서 렌더링이 되는 거를 만들고 싶다.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거면 여기에서 원하는 비디오 템플릿을 선택해서 노래가 나오네요. 이 노래가 여기에서 리소스 오버레이와 음악이 있는데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나오던 이 음악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음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꺼주시는 부분도 있고 리소스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거실인지 부엌인지 침실인지 여기 영상 왼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 뭐 거실인지 부엌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포스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키거나 끄거나 하셔가지고 비디오
렌더링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알아서 AI가 빌드를 해주게 됩니다. 영상 빌드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게 됩니다. 아, 나는 쓸데없는 공간은 좀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원하는 공간만 이렇게 삭제를 하거나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엌과 침실만 원하거나 아니면 거실, 이렇게 부엌, 침실, 거실, 이렇게 세 개만 원하면 세 개만 선택해 주시고 미리 보기 또 생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대로 확정할래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빌드 확인하고 그래도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 데이터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은 끝이 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될 거는 도면이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던 이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 설경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시공 도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공 도면 들어가시게 되시면 이렇게 시공된 도면을 자동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고 하면 여기서 치수를 원하는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연속된 치수를 이렇게 한 번 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는 주방 상판 뭐 이렇게 안내선 텍스트 뭐 지시선 텍스트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마감재 정보 뭐 여기에서 어떤 마감재를 썼는지도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엌에 대한 인면도를 보고 싶으면 부엌 인면도 누르시게 되면 부엌에 대한 인면도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규격 뭐 치수 이렇게 재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 도면을 생성하실 수 있고 여기서 시공 도면 생성 누르시게 되시면은 뽑을 수 있는 시공 도면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 하시게 되시면 CAD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PDF 파일, JPG 파일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는 거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뭐 CAD로 한다면은 CAD로 받으실 수 있고 그 CAD에서 편집하실 수도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AD를 받아서 나는 이 부분을 편집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CAD로 편집도 가능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뭐 여기에서 CAD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까지는 한 1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1분이나 뭐 PDF나 뭐 JPG나 뭐 그렇게 뽑으셨을 때 JPG는 제대로 보면 빨리 뽑히는데 PDF나 뭐 CAD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내외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뽑을 수 있고 음, 또 주택 도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이나 뭐 그런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쁜 평면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AI 평면 컬러도 뭐 AI 컬러 평면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원하는 그런 걸로 만들게 된다면 여기에서 좀 색깔이 넣어서 뭐 컬러 평면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평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뭐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컬러가 있으시면 여기서 배경에서 뭐 이렇게 컬러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갈색 뭐 이런 거만 좀 변경하고 싶어 하시면 그 색상만 누르셔가지고 뭐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능히 하고 뭐 AI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품 자동 적용이라고 있는데 소품 자동 적용 뭐 누르시게 되시면 소품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뭐 식탁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식탁이나 뭐 그런 데에도 소품이 이렇게 위로 자동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네. 혹시 이제 저는 교육이 끝이 났고요. 여기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시면 혹시 채팅 한번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이거는 지금 끝내야 되겠다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채팅 한번 남겨주십시오. 있으시면 캐드로 가져가서 수정하고 다시 오픈도로 가져올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캐드로 다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평면도 불러오기가 있는데 이 평면도 불러오기에서 도면 자동 식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면 자동 식별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CAD 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DXF나 DWG 뭐 이런 거 뭐 PDF도 되고 PNG도 되고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 가져오셔가지고 네 자동 식별해 주시면 여기에서 CAD 파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톤도 여기 벽지나 뭐 그런 지금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벽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견적 리스트에서 견적을 뽑으면 견적이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음, 아직 여기 수납 부엌 및 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견적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직 입력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용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어, 가격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팅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가격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예를 들어서 싱크장이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조리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뭐 그러면은 여기 조리장이나 싱크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견적 계산하면은 여기 견적이 알아서 계정이 막 근데 지금은 영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뭐 싱크장이 얼마고 조리장이 얼마고 혹은 이 싱크장이나 조리장을 키웠을 때 옆으로 키웠을 때 이 면적에 따른 가격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부품당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간편 견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키친빛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키친빛도 구현이 가능한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인테리어 쪽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러리 개발자여서 키친 피렛이라는 그런 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나 아니면은 뭐 질문을 해주시면 이것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구현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템플릿으로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룹 삼성이나 LG 냉장고 제품에 맞춰서 거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은 장, 키 큰 장.
뭐 여기서 냉장고 장을 제가 새로 만든다고 치면은 냉장고 장을 이제 이 파라메트릭 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 기본 라이브러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공용 라이브러리에서 뭐 가전제품에서 냉장고를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시면은 뭐 얘를 이렇게 크기를 늘리게 되면 이게 막 손잡이도 늘어나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늘어나잖아요. 스위치도 다 늘어나고 비율과 맞지 않게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데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늘어도 도어가 두께가 일정하고 얘네들도 도어가 일정하고 뭐 이렇게 봄 코드를 여기에다가 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는 거에 대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냉장고를 뭐 삼성 냉장고나 뭐 LG 냉장고를 맞춰가지고 그 삼성 냉장고나 뭐 LG 냉장고에 맞게 이렇게 줄이시면 딱딱 맞게 되는 키친핏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음, 스케치업이랑 교류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 나이 디자인 가셔가지고 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류가 되냐면 여기에서 컨텐츠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콘텐츠 업로드를 하시게 되시면은 SKP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이잖아요. 이게 SKP 파일도 되기 때문에 SK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여기다가 뭐 업로드 뭐 이렇게 저기 뭐 GLB 뭐 이렇게 있는데 GLB를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여기에다가 모델링이 업로드가 되고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 라이브러리에다가 올리시면 모든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나의 라이브러리에다가 올리시게 되시면은 이제 저만 볼 수 있는 그런 업로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업로드 해주시고 메시는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유의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니 이제 재질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올린 다음에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정별 견적 항목도 자동 추가 가능한가요? 공정별 견적 항목. 예를 들어서 목찬들이나 뭐 그런 거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견적 항목이 자동으로 추가된다라. 예를 들어서 뭔가 항목이 추가되는 거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파라메트릭을 만들 때